방송통신위원장 시절이 피감기관장으로 국회 과방위에 섰던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 이제 과방위원으로 첫 출석했는데요. 여당이 이해충돌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첫날부터 거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에 배정된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제가 저 건너편에서 겪었던 일들이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과방위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수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집단적으로 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지금 신상 발언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제 말씀을 일단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시절 일로 고발당해 있어 이해 충돌이란 이유로 과방위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방위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법사위에 이재명 변호사들이 전부 법사위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 막 이거 앞장서고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과방위는 설전 끝에 1시간여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가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진숙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 자문위원회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판단 받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배정된 것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과방위로 첫 출근한 이진수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방위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집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합니다. 저를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면 김현 의원 2014년에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관련한 발언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무죄받은 사안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명색이 언론인 출신이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진숙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 30초 하고 있는데 어느 상임위에서 있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시정해야 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진숙 의원은 이 상임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수많은 혐의로 재판받은 이재명 대통령,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발동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네, 이진숙 의원이 저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것은요. 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의원 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한 건데요. 전학 온 학생을 집단 괴롭힘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장미 대변인님. 네. 사실 굳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민주당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일단 피고발도 당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주된 상임위에서 이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방통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방송통신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매우 중요한데 네.
내심이야 어떤 누구든 왜 정치적인 어떤 호불호가 없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단히 명징하게 그리고 또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 판결이 나왔지만 2인 체제로 무리한 의결을 했다 보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리고 피감기관으로서 여러 부처들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이 문체위에 계시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드러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왕따다 이거는 뭐 차별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의원의 거취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첫 회의부터 정말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저희가 똑같은 이 중요한 과학기술 이야기를 논할 수 있을지 이러한 상황을 어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진숙 위원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제 일에 대해서 반성 사과 한번 했습니까? 그래놓고 피고발인이니까 지금 뭐 상임이 안 된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앞에 계신 분도 피고발인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할 때 언론 노조 폭력 시위를 지원하는 혐의로 저희 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응? 아니 지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원한 내 말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 지원한 혐의로 저희 당에서 고발했어요. 저희 소리 지지 마. 어따가 잠깐만요. 네, 과방위도 참 법사위 못지않게 많이 싸우는 상임인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저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아까 이런 얘기했었죠. 피고발인 자격이라서 안 되는 거라면은 대통령도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발끈하는 그 포인트인데 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 과방위 같은 경우도 최민희 위원장 시절에 본인 뭐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굉장히 바쁘셨다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국민적 어떤 지탄을 받았었는데 또 이번에 이 위원장이 바뀌고 위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나라 과학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지금 보시면 정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AI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뭐 일단 미국을 앞서 나가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방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과학, 그다음 방송통신, 이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네. 그럼 그것이 이 논의할 시간에 지금 이 피고라 발언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소 고발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한 사람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아요? 정말 저는 집권 여당 의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진다면 이렇게 상임위에 쓸데없는 사건으로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지금 현안들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 쌓여있는 밤으로 논의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AI가 지금 중국에 앞서 나가서 지금 완전히 우리를 우리를 제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연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입법을 만들고 해야 될 저 과방위가 저 한 사람의 지금 자격 문제를 놓고 저렇게 지금 하루 종일 저렇게 하고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저렇게 지금 싸움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결국 제대로 회의도 못하고 정회를 해버리더라고요. 과학도 포함된 상임위인 것을 제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과방위원들이 이런 기자회견 했습니다. 본인들이 고발을 한 거긴 한데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법 논란의 당사자고 과방위원으로 얼굴 맞대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고소고발된 다른 의원들도 꽤 많을 텐데 나를 이렇게 문제 삼을 거면 민주당에서도 최소 수십 명이 자격이 없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과방위가 뭐 국감도 있을 거고 계속 열릴 텐데 열릴 때마다 저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런 모습은 계속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은 저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된 문제도 문제가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도 있고 양측에서 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셨고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그 위원회에 가서 한번
검토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본인이 정말로 이 안건에 대해서 또는 과방위원으로 일하면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전직 이제 방통위원장이니까 본인이 만든 제안, 만들어놓은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또 검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이제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얘기가 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고소고발된 문제,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양쪽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문제가 돼가지고 위원을 못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건 예.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이건 한번 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검토를 받아보면 좋겠어요. 본인도 그게 그리고 나서 오면 떳떳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뭐 국회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회피하든지 아니면 상임위로 옮기는 방안도 고민해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이 있어서 이 점은 좀 클리어하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정겸 의원은요.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을 소환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전반기 야당 과방위 위원은 세계 3대 극한 직업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야당 위원이 발언이 끝날 때마다 품평회를 하시고 또 물타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모욕도 주고 막말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이상. 다행히 지금 우리 송기현 위원장님은 기대가 크고요. 다른 건 다 좋으신데 전임 위원장하고 비교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소속 송기현 위원장도 조금 어색했는지 전임 위원장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김정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본인은 전반기 후반기 다 과방위원이니까 너무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송기현 위원장이 삼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점잖게 의정 활동해가지고 국회 의정 대상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 상임위에 있으면서 같은 당이긴 하지만 최민희 위원장이 저렇게 의사 진행한 거를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낯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임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좀 껄끄럽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기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왔어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엄청난 설전이 벌어졌던 과방위 모습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